예. 오늘 강의는 우리 의식에 관한 거 하고, 우주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많은 정도, 그냥 소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진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consciousness는 의식이고, subconsciousness는 제가 명명할 때 바탕의식이라고 바탕의식이라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봤을 때, 우주를 봤을 때, 우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탕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서 바탕장이라고. 그러니까 필드는 그냥 장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바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은하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냥 물질, 비물질, 그냥 반물질, 어떤 물질든 간에 표현이 된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볼 때 글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탕이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씌워진단 말이죠. 예? 글씨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씨 보고 인식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는 바탕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의식 밑을 깔고 있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년간 내려오면서 우리가 참나를 찾고자 하는데 참나라든지 자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탕의식의 이야기합니다. 이 참나라든지 여기 참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성, 진심, 이런 거, 진성, 지심,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의식을 이루게 되는 뇌과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잠시 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탕의식이 깔리고 그 깔린 의식 속에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의식이라는 빈 도화지가 깔린 다음에 그 빈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식들이,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림을 그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안 깔리게 되면은 이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바탕이 되는 장이 존재치 않으면, 기본장이 존재치 않으면은 그 필드가 그 다음에 난 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장이 어떻게 넘어가는가의 과정과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뇌과학에서 기본이 되는 바탕의식과 그냥 의식에 관계됩니다. 물론 다른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에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설명한 1차 의식, 2차 의식 이런 것들이 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동양학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으로 참나에 대한 이루어나오는 자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런 바탕의식적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그 다음 의식이 그려지게 된 기본적이 있어요. 밑에 바탕이 깔리지 않는데 이건 것이 성립이 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필드의 장애의 문제는 차원의 문제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원과 이렇게 연결돼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 강의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1차원이라는 우리 개념이죠. 1차원 개념이라는 건 일단은 점 하나를 출발합니다. 점 하나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점이 우리 X궤도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T,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선이 되죠, 선. 선이 되나 봐요, 선. 라인이 형성된단 말이죠. 이 T가 전체가 또한 한쪽으로, 이쪽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면이 형성되죠. 2차원적인 면. 이게 2차원이 형성되죠.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T 현상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T가 두 쪽, 양쪽 면으로 같이 움직이는 시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시간적 개념에 대한 것이 시간을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간 2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뭐냐면은 그 시간이란 거는 우리가 시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선이 면으로 형성되면 2차원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죠? 이런 경우는 꼭지점이 하나가 형성이 되죠. 꼭지점이 하나가 형성되죠. 이런 경우 꼭지점이 두 개가 형성되죠. 꼭지점에 X, Y 두 개가 형성이 되고 3차원이 되게 되면은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는 바탕의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3차원이 되게 되면 이것이 한쪽으로 올라오는데 T가 어떤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의 T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때는 T가 두 가지만 세 가지, 타임이 변형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4차 공간이 형성됩니다. 면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꼭지점에 세 가지 X, Y, Z라고 하는 세 가지의 꼭지점이 형성돼서 나오는 것이 3차 공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이것이 T가 네 번째로 변하게 되면은 두 개 T에서 네 번째 시간적 타임이 변하게 되면은 4차 공간이 형성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X, Y, Z, W라고 하는 꼭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4차원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상은 과학적으로는 이 공간부터는 뭐냐면은 3차 공간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것이 안 보이는 이유가 3차 공간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5차는 이게 W, X, Y, Z 해서 하나 더 해서 밀고 넘어가서 차원 형성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T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의식은 뭐냐면은 의식은 결국에서는 점이라고 하는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해서 4차원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갈 때 0차원에 관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점에 해당된다는 거죠. 필드가. 그러면 필드의 장은 서브 필드의 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제로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결국에서는 요거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동양학으로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거 서필드에 관한 거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동양학에서는 그래서 요 기본적인 동양학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서필드 지우고 서필드 하나의 점에서 T가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1차 공간이 형성이 되고 요게 한번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2차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오게 되면 3차 공간이 형성된다는 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2차 공간에서 3차 공간 연결함으로 인해서 입체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런 입체가 형성이 되죠. 공간이 이게 사실상은 안에 들어가요.
결국에서는 한 점이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x, y, z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시간이 항상 한쪽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도 똑같이 3차 공간 내에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쪽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기본 코드가 필드장의 기본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게 문제인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했을 때 기본 코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에서 생긴 1차 코드가 된다면 이렇게 1차 선이 되죠. 이게 선이 배웠죠. 이게 파동의 원리에서 1차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꾸며지는 과정을 겪게 휜단 말이죠. 이렇게 휘게 되고 그 휜 장이 휘게 되고 휜 장이 결국은 이와 같이 말아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거 과정이 겪어서 결국은 원장이 이렇게 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필드장입니다. 그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 가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1차원과 2차원, 0차원에서도 2차원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요거 필드가 여기는 사실상 이렇게 되지만은 3차, 2차원 평면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끼워지게 되고 점이 되죠. 그 반대로 이렇게 해서 기가 그어지고 이렇게 되고 점이 그럼 이건 제가 이제 요 만드는 과정인데 요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되지만 요거 과정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과정은 이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이게 될 수도 있죠.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에 칸막히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지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겠어요? 점에서 선에서 움직임이 태극적인 움직임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입자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풀려서 다시 점으로 되는 환생하는 과정이죠. 바로 뭐냐면 이것이 기본 필드 장을 구성하고 있다. 필드 장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지금 형태의 이게 기본 우리가 말하는 서필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만이 선이 이거 하나만이 있는 이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선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수천만 가지가 되기도 하고 수족에 상상할 수 많은 수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임의 변화가 가까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요것을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필드의 가장 기본적인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장이 망을 형성해서 전체를 갖다가 바탕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종이가 있다게 되면 예를 들어 종이가 있다 그러면 그 종이는 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나무 펄프라든지 구성되어 있듯이 구성 성분이 되어 있다. 바탕이 되는 화면, 예를 들어 칠판이라는 게 바탕이 되잖아요? 그럼 칠판을 구성하는 재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재질이 뭐냐면 1차원과 0차원과
1차원과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와 파동의 형태로 기본 입자와 기본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보다도 이거의 구성은 결과선 동양에서 이야기하면 태극과 무극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태극과 무극에 의한 서브필드가 형성됩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말려 들어간 형태가 형성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는 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이것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형태로 변하게 되면은 이 필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것이 결국에선 다시 0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변하면 이런 형태로 변해서 결국에서는 입자화 된단 말이에요. 변형의 과정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되면 필드가 서필드의 구성이 복잡해져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는 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아마 끈학자들도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있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끈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끈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간에 변해가면서 어쨌든 입자화 됩니다. 입자화 됐다가 결국에 가서는 또 변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필드는 하나에 나와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태극과 무극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어렵지만은 이것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십수운동을 다 한다. 이것 내에서도 십수운동, 이거 십수운동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십수운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의 자연수운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필드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단적으로 저번에 설명했던 자연수의 그 수리도라든지 그 수리도 원리라는 것이 하나하나에 다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차원적 변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 문제는 좀 더 다음에 가서 좀 더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뇌과학적 관점에서 의식론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의식론은 굉장히 어려워서 불교의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8식에 관한 문제 하고 8식 내지는 뭐 9식, 10식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서브컨셔스니스 바탕의식하고 의식에 관한 문제 다시.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을 좀 그려보겠는데요. 그림하고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금 스키마틱하다고 그러나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 용어도 좀 잘 알아보고요. 너무 잘 그려진 그림은 아니네. 저는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좀 잘.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저번에 우리 배웠듯이, 세레브럴 콜텍스입니다. 데나피질이죠? 네, 데나피질. 데나피질은 좀 울퉁불퉁하게 교육하면서 넘어가고, 여기 인슐라 부분이고 그리게 되고, 그래서 템포럴 쪽으로 그리게 되고, 대충 비슷하게. 이쪽을 좀 더 밑으로 내려요. 이 안쪽에 구조가 많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소뇌를 그리겠습니다. 소뇌를, 대충 소뇌를 그리고. 소뇌가 되고. 요건 이거 대뇌가 되면, 이쪽에 대뇌 피질은 안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회백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회백질이 있게 되고, 회백질에서, 이쪽도 마찬가지 회백질 좀 그리게 되고, 자, 잘 그린 건 아닌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요게 뭐냐면, 제3뇌실입니다. 요거 명칭을 잘 알아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씩 물고 넘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요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회백질. 회백질인데, 요 부위를 대부분 우리가, 세레브럴 콜텍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영어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죠. 우리가 이제 심부에 있는 그 구조들을 조금씩, 이거는 뭐 정확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요렇게 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해서 요런 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보여서 양쪽에 계란만한 이렇게 동그란 부위가 있어요. 요걸 갖다 가르쳐서 뭐라면 시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상, 영어로는 살라무스 이렇게 살라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시상이고 뇌간이라는 말도 씁니다. 간뇌, 뇌간이라 간뇌. 간뇌란 말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 있는데 크기가 원래 이게 계란만 한데 이게 나중에 옆에 다시 그림을 그릴 거니까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요 구조는 사실상 이렇게지만 이렇게 좀 홀쭉하다고 생각하는 여기 우리가 요거 뭐죠? 소뇌 이렇게 되죠? 소뇌 세레 블룸 LLUM 이렇게 스펠링 뇌과학도 한 100가지 단어만 잘 아시면 됩니다. 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 뇌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위가. 중뇌, 미드브레인, 이렇게 표현. 그 이게 볼록하게 나왔죠? 볼록한 부위. 이 볼록한 부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내, 혼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좀 밑으로 좀 내려간 요 부위, 척추하고 연결된 부위, 요걸 가리켜서 교내 일부하고, 요 정도 차지하죠. 이렇게. 요 정도 차지한 부분을 연수, 메듈라 이렇게 표현. 그래서 중내, 교내, 연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요 세 부위를 합쳐서 우리가 뇌간, 브레인, 스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중내, 교내, 연수를 합쳐서 브레인 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밑에 올라가고 부위하고 자 여기 하고 그림 하나 더 그리죠. 나중에 다시 표현하고 하고 요번에 그림은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조금 뚱뚱하죠? 조금 뚱뚱하네. 이 부분을 좀 잘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제 소뇌를 이야기하죠. 소뇌. 제가 뭐 이거는 왜 이걸 해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똑같이 요게 바로 뭐냐면은 살라무스입니다. 살라무스. 요게 시상, 그렇죠? 이 두 개가 있고 크기가 보통 3 곱하기 2.5cm 정도 됩니다. 2cm.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이게 쌍으로 있어서 제3내시를 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어. 그 가운데 어디존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시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가운데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나중에 시상 공부할 때 좀 보기로 하고, 요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소뇌입니다. 소뇌. 요게 소뇌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게 이야기했던 것이 요게 중뇌. 그렇죠? 요게 교뇌. 요 밑에, 이거 안 그랬는데, 요 밑부분에, 요 볼록 나오는 데까지가 여기가 뭐냐면, 연순. 여기 세 가지 합쳐서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구조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스케마틱하게 보는 구조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생명 혈당이 이 부위에서 하고 이 시상 부위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추 기능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통로입니다. 사실상은 의식의 통로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여기 제가 조금 이제 지우고 시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에는 대부분의 감정과 기억을 연결해주는 회로하고 이 대부분 시상이 우리 대뇌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먼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감정하고 기억이 되는 관계, 운동, 감각, 예? 이런 모든 것이 이 시상을 중개로 해서 그래서 이 시상을 가리켜서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아미그달라, 소위 말했을 때 편도체하고 이 시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레브럴 콜텍스 이 세 부분이 사실상은 굉장히 다중 연결을 할 수 있는 다중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 뇌하고 다중 연결된 부위가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 중에 우리가 시상 부위 중에 의식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거 우리가 요거 좀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수질 판내 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 입체적으로 안 그려서 그런데 사실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꽤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배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수질 판내 핵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질 판내 핵, 예, 이렇게 수질 판내 핵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몸 뇌 부위가 이렇게 많은데 가장 쬐그만 부위를 자극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수질 판내 핵 여기 판내 핵 이렇게 인터라미나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마찬가지 양쪽에 있습니다. 요거 부위가 뭐냐면 소위 이야기해서 그물 형성체, 네? 그물 형성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레티큘러 시스템, 이 레티큘러 시스템이 우리 바탕 의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적 형태입니다. 그러면 레티큘러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연수부터 시작해서 교내, 중내를 거쳐서 어디까지? 시상까지 올라가는 우리 의식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ARAS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선 그 표현보다도 왜 이 시스템의 중요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수 그물핵, 그 다음에 교내 그물핵, 중내 그물핵, 시상 그물핵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외측, 내측 두 군데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고 양쪽으로 또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측이죠? 그걸 이렇게 이거 속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레티큘러 시스템인데 네 가지가 존재하죠. 시상, 그물, 형성체, 네? 그 다음에 중내, 그물, 형성체, 레티큘러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교내, 그물, 형성체 이렇게, 그 다음에 연수, 그물, 형성체. 그 중에 시상그물 형성체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요 바깥을 싸고 있는 그 그물 형성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중에 수질, 판내핵이 이렇게 되겠죠. 그 레티큘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외측, 시상 외측 그물 형성체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걸 제가 자세히 하는 이유가, 왜 의식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가 의식을 설명하는 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럼 이 안에 들어간 핵들은 어떤 핵들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물 형성체는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물같이. 빡빡한 게 아니라 그물같이 느슨하지만은 굉장히 큽니다, 핵들이. 커서 이 핵들이, 이 신경세포는 대부분 뭐냐면 나와가지고 뇌 전체로 퍼져가 있어요. 응? 뇌 전체로 여기 나온 신경세포들이 다 어디가 내 안에 구석구석 다 연결해 놓고, 망을. 여기 나온 핵들이, 응?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지. 엑손 만들고, 그 다음에 엑손 있고,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가 있는데, 엑손하고 덴드라이트, 엑손에 의해서 쫙 나와서 이 전체가 다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식을 찾지 못해. 이거 수집한 내 핵 나에 있는 세포 몇 개만 건드려 놔도 사람 의식이 싹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바탕의식이 꺼져버리니까. 바탕이 꺼져버리면은 거기에 물감을 칠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받아들여도 물감이 칠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한 내에서 일어나는 바로 바탕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한 내핵을 갖다가 강조했고, 이 수집한 내핵에서 이루어지는 바탕의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좀 그림 그리기가 안에서 안쪽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그린 목적은, 이 그림이 너무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려놔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건 안에, 이 바깥에 우리가, 이하면 콜텍스는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이렇게 싸고 있어. 둥그렇게 싸고 있죠,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수입한 핵을 깨우는 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소위 말하는 뉴럴 트랜스미터라고 그러죠. 트랜스미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딱 하나만을 제가 강조하고 나중에는 여기 관계되는 6개 내지 7개의 뉴럴 트랜스미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수입한 내 핵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연수부터 시작해서 듬성듬성 보통 중내까지 중내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등성선 가운데 시스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 솔기액이에요. 솔기액. 솔기액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6가지는 이거고요. 솔기액, 영어로는 라페 뉴클레우스. 라페 뉴클레우스. 예,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과연 무슨 물질이 나올까요? 여기서 나온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이 물질이 올라가서 수입판내 핵을 깨웁니다. 바탕을 깨우고, 그럼 수입판내 핵에서는 뭐가 나올 거예요? 깨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다 전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콜텍스 다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넘어가서 반대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제가 잘 안 그렸지만은 나중에 잘 그립니다. 전체 콜텍스를 가서 깨우는 거예요. 이 절지의 콜텍스를 깨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불을 탁 켜게 되면 불이 착 들어오죠? 외식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착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가서 깨워주는 물질이 글루타메이트입니다. 흑무선 대표적인 흑무선 뉴로트랜스미터죠. 세로토닌은 있고, 세로토닌이 올라가서 척 넣게 되면 수입판내 핵에 있던 것이 쫙 까가지고 글루타메이트를 전체 내다 촥 뿌려준다. 그러면서 불이 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식이. 현재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말이죠.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쫙 넘어가서 한번 쫙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깔리니까 알게 되니까 우리 그다음부터 저게 보면 뭐 사과다, 저게 보면 뭐다 인식이 하게 되고 감정이 발동한다. 그럼 바탕 화면까지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 개념이 바탕 화면까지 개념이 바로 우리가 자성이에요. 그걸 보는 것 자체를 자성이라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걸 갖다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기본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핵학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두 개, 세로토닌부터 시작해서 글루타메이트에 갑니다. 나중에 뭐 도파민도 있고 에프네프린, 노에프네프린, 그 다음에 히스타민, 기타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트리거 시키면서 움직이는 두 가지 중요한 세로토닌과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은 트리토판에서 나오는 아미노산 트리토판이 나와가지고 그게 5 하이드록시 트리토판에서 트리타민이 돼야지만은 세로토닌, 5-HD 하이드록시 트리타민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학적 기호는 그게 있습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는 그냥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글루타민하고 달라요. 글루타민 바로 글루타메이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 그러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해박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내교, 중내, 왜 여기 연수, 이 세 가지가 브레인스템, 네 가지 연결된다는 사실 하고 근무 형성체가 이렇게 있어서 그 근무 형성체가 우리의 뇌를 갖다가 깨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식물인간 됐다. 식물인간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뿌려주는 시스템이 안 되죠. 세로토닌이 돼도. 이 세로토닌 시스템 자체도 망가져 있고, 근무 형성체 자체도 문제가 되고, 이게 메인 코스예요. 메인 코스. 메인 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요거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성하고, 행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레아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의식적 구조론, 아니 비설 신 해가지고 신의 이렇게 넘어가서 같이 이루어지는 불교에서는 만화식하고 그 다음에 아레아식하고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걸 좀 잘 숙지해 드리고 중요한 거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그런 큰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